몸이 아픈 줄 알고 병원에 오셨지만 사실은 마음이 병든 겁니다. 진료실에 앉은 여성들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요. 몸에 열이 자꾸 오른다고요. 잠이 안 온다고요. 하지만 검사 수치는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세요. 요즘 남편과 잘 지내세요? 그 순간 표정이 얼어붙습니다. 침묵 혹은 웃음으로 넘기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이미 그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의사로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나쁜 여성은 결국 몸까지 무너집니다. 몸은요, 감정을 다 기억합니다. 말을 안 해도 알고 억지로 참아도 티가 납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 어떤 스트레스보다 더 깊이 몸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편과 잘 지내는 여성은요, 병이 생겨도 잘 회복됩니다. 항암 치료 중인 분들 중에도 남편이 옆에서 잘 챙겨주고 아내가 남편과 마음이 잘 통해서 의외로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서적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아픈 게 아니라 사랑이 끊겨서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연결돼 있으면 약도 잘 듣고 밥도 잘 넘어가고 잠도 잘 오고 몸이 스스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랑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때, 당신이 아침밥을 차려주며 눈을 맞출 때, 당신이 잠든 남편의 손을 한번 잡아줄 때, 그게 바로 몸이 살아나는 시작점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마음에서 거부하면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루가 따뜻해지면 그 따뜻함이 바로 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남편을 위해 사는 아내가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저녁 식탁에서 혹은 내일 아침밥 한 끼에서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뭘 해요? 남편이 뭘 바라겠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밤에 사랑받는 남자는 낮에도 활기찹니다. 그리고 그 활기는 다시 아내의 삶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기운이 없다고요? 말이 줄고 표정이 굳고 밖에서도 무기력하다고요? 그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과 관계가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원함을 받는다는 감정을 먹고 삽니다. 특히 아내에게서 그런 신호를 느끼지 못하면 존재감 자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몸은 다 알고 반응합니다. 밤마다 외면당한 남편은 낮에도 말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접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아내인 당신입니다. 나는 체력도 없고 감정도 식었어요. 그 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히 하라는 게 아니라 노력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밤의 공간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그게 꼭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여보, 오늘은 내 옆에 꼭 있어줘요. 이런 한마디가 남자에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남편은 당신을 위해 더 따뜻해지고
당신을 위해 더 열심히 움직입니다. 밤마다 봉사를 잘하라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희생이 아닙니다. 당신 가정을 살리는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늙었다고 다 포기하지 마세요. 몸매요? 신경 쓰셔야 합니다. 화장이요? 어느 날 문득 한번 해보세요. 예쁘게 빗은 머리와 가벼운 립스틱 하나가 남편의 눈에 불을 켤 수 있습니다. 그 불은 욕망의 불만이 아닙니다. 존중과 설렘 그리고 감탄의 불입니다. 내 아내는 여전히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나는 아직 이 사람에게 매력 있는 존재구나. 그 자각이 남편을 다시 살리고 그 살아난 남자가 아내를 다시 돌봅니다. 당신의 손끝이 남편의 심장을 뛰게 하고 당신의 눈빛이 남편의 삶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관계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손을 놓을 뿐입니다. 그 손을 다시 잡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오늘 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당신이 얼마나 멋진 여자인지를 다시 증명해주는 무대가 될 겁니다. 그 말을 왜 그렇게 해요?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해야 해요? 진료실에 오시는 부부들 대화에서 자주 들리는 문장입니다. 남편의 말에 화가 나고 아내의 말에 상처를 받고 그 말들이 오가고 나면 몸이 더 아픕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가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바꾸는 결정적인 신호라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말은 귀로 듣지만 영향은 몸 전체로 퍼집니다. 특히 여성은 감정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무시하는 말투를 쓰고 비꼬거나 나를 세우는 말을 반복하면 그 언어의 독소가 자신 안에 쌓입니다. 그게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오르면 살이 찌고 잠이 안 오고 생리불순이 오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갱년기 증상은 더 악화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진짜 호르몬의 반응입니다. 그 반대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참 대단해요. 내가 복이 많죠. 당신이랑 살아서. 이런 따뜻한 말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몸이 이완되고 소화가 잘 되고 신경이 진정되고 면역세포가 활발해집니다. 남편을 칭찬하려고 말한 게 결국 나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되는 겁니다. 말은 입에서 나가지만 그 여운은 내 몸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곧 당신 몸에 어떤 약을 쓰느냐를 결정합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말을 다 곱게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한 박자 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떻게 들릴까? 를 먼저 떠올리는 습관. 그게 결국 몸을 덜 상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은 사실 남편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몸속 독소를 줄이는 방식이고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언어 습관입니다. 말이 달라지면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하루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먼저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남편의 자존심을 세우고 당신의 몸을 치유하는 가장 값싼 명약이 될 겁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스킨십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살아나는 가장 빠른 치유 행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는 말합니다.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이 나이에 무슨 스킨십이냐고요? 그런데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안 해서 지금 몸이 아픈 겁니다. 손 한 번 안 잡고, 팔 한 번 안 얹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드는 날이 쌓이면 몸과 마음은 둘 다 굳습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스킨십을 통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는 구조입니다.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호흡이 깊어지고 불안감이 줄어들며 신경계가 진정됩니다. 말로 위로받는 것보다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훨씬 더 깊이 위로가 됩니다. 그 손길은 감정을 덜어내고 심장을 진정시키고 몸속 염증 수치까지 낮춥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요즘 무뚝뚝하다고요? 말수가 없고 감정 표현도 없고 당신 옆에 앉아 있어도 딴 데에 마음이 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럴수록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소파에 앉았을 때 팔을 슬쩍 기대거나 잠들기 전에 팔베개라도 살짝 해보세요. 그 접촉 하나에 남편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날 원해주는구나. 나는 아직 이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그 감정이 남자의 눈빛을 바꾸고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내에게도 다시 되돌아옵니다. 남편이 달라지면 아내의 하루가 가벼워지고 말이 따뜻해지고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결국 스킨십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둘 다 살아나는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보약입니다. 젊었을 땐 열정으로 했던 스킨십이 이제는 배려와 연결의 언어가 됩니다. 늙었다고요?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겁니다. 살이 말랑해져도 주름이 생겨도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고 그 체온은 여전히 위로가 됩니다. 오늘 밤 한번 먼저 손을 잡아보세요. 등을 토닥여보세요. 안아보세요.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긴장을 풀고 남편의 마음을 깨우며 두 사람의 삶을 다시 부드럽게 이어줄 겁니다. 의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무기력해졌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일에 집중을 못해요. 자꾸 멍하니 있어요. 옛날엔 그 사람도 야망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남편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대부분 아내의 관심과 내조가 조금씩 줄어든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말씀드릴게요. 남자의 에너지는 아내의 내조에서 나옵니다. 이건 감정적인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공한 남편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스펙도 아니고 좋은 운도 아닙니다. 곁에 남편을 최고로 대접해주는 여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밥을 잘 챙겨주는 아내, 출근 전에 셔츠를 가지런히 다려주는 아내, 사소한 성공에도 역시 당신이야 라고 말해주는 아내, 이런 내조는 남편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기분으로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 기분이 남자의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연구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아내가 정성껏 챙겨준 남편은 그날 업무 효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고 의사결정의 정확도도 더 뛰어났다는 결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더 강해지고 상황을 더 냉정하게 판단하며 의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동력은 남자가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곁에 있는 아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존심을 살려주는 밥 한 끼. 기분이 좋아지는 셔츠 하나. 출근길에 건네는 칭찬 한마디. 그 모든 게 돈이 되는 행동입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번다 고 말하기 전에 그 남편을 위해 나는 어떤 연료를 넣어줬는지 돌아보세요. 내조는 단지 가정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라는 엔진을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갈수록 남편은 바깥에서 더 크게 움직이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아내의 삶에 돌아옵니다. 지금 잘 나가는 남편들, 곁엔 반드시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를 지켜주는 아내. 언제나 깔끔한 옷차림, 따뜻한 식사, 그리고 당신은 최고야 라는 확신을 주는 사람. 내조가 남자를 키우고 그 남자가 돌아와 아내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결국 아내 스스로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밥을 차릴 땐 밥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을 함께 올려놓으세요. 옷을 다릴 땐 그냥 주름만 펴지 마세요. 남편의 자존심도 같이 다려주세요. 당신의 손끝에서 그 사람의 오늘이 달라지고 당신의 인생도 함께 바뀔 겁니다.